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땅을 사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없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토지 투자의 방향은요. 많이 알아야 된다. 많이 알려면 그 지역에 가서 면밀하게 조사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이슈와 그 지역의 도로 상황과 또 그 지역의 개발 형태를, 그러니까 계획도로라든지 어떤 개발 호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도 화성에 있는 송산 그린시티를 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또 새로운 정보를 얻었는데요. 끝까지 이 방송을 들어보시면 토지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호재를 또 들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송산 그린시티가 1700만 평 정도 개발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1700만 평 중에 현재 2018년 12월 달에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이 11만 평인데요.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성능이 뭔가, 자율주행이 뭔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5G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일어났을 때 주변 상황이라든지 관련 그런 기업들이나 관련 산업들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이 생긴 이 아래에 바로 112만 평의 제4차 산업혁명 지원 산업단지라고, 정말 좀 특별한 산업단지죠. 4차 산업혁명 지원 산업단지란 이름입니다. 산업단지가요. 112만 평입니다. 엄청난 크기지요. 용인 SK하이닉스가 135만 평이고요. 평택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인데 이 자율주행 시험과 관련된 업체만, 첨단 산업단지만 112만 평이라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벌써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주행시험장은 이미 가동되고 있고요. 그 옆으로 30만 평의 자동차 테마파크까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빨갛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송산역입니다. 이게 올해 말로 개통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 말은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으로 자율주행차 바로 옆으로 송산 그린시티 내에 보면 송산역이 있습니다. 이게 서해안 복선전철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송산역이고요.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이고요. 여기가 첨단 산업단지가 112만 평, 그리고 여기가 자동차 테마파크고요. 여기가 국제 테마파크가 내년부터 조성 들어가는 곳이고요. 여기가 송산역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 국제 테마파크 역이 또 개설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서해안 복선 전철이 여기에 송산역에 여기 마지막이고요. 요 밑에 보면 아래로 보면 화성시청역, 그 아래로 보면 향남역, 그 아래로 가면 안중역에서 쭉 내려가면 홍성역까지 갑니다. 그게 서해안 복선 전철인데 그 서해안 복선 전철이 쭉 따라 올라가서 이 송산역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신세계에서 정말 야심작으로 내놓은 국제 테마파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에버랜드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 국제 테마파크는 체류형 관광 테마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먹고 자고 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지 월드라는 이런 공룡을 테마로 한 이런 놀이시설도 되고요. 체험시설도 되고, 그리고 워터파크도 있고요. 그리고 스타필드 같은 쇼핑몰도 있고, 호텔, 리조트, 골프장까지 다 겸한, 그러니까 이곳에서 먹고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국제 테마파크가 우리나라에 생긴다는 겁니다. 무려 4조 5천억을 투입해서 하는데요.
2026년까지 1차로 마치고요. 2030년까지 완전히 다 마친다는 초특급 대형 프로젝트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세솔동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을 송산 그린시티 전체로 보면 이쪽을 동척지구로 합니다. 동척지구, 서척지구, 그리고 남척지구라고 하는데 동척지구와 남척지구는 이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게 시작됐는지조차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 3년만 지나면 부동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지가는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척지구에 가면요, 이게 아파트가 34평 아파트가 3억 뭐 1000, 2000 이 정도였는데 불과 11월달 이 국제 테마파크 발표 이후에 3억 하던 아파트가 5억이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네, 며칠 전에도 갔고 오늘도 갔다 왔는데요. 물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요 아래쪽으로 보면 이쪽은 다 그린벨트라 어디 들어갈 자리도 없고요. 땅도 나오지도 않고 그린벨트라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좀 소개드릴 자동차 주행 성능 시험장, 이게 가져오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산업단지 5G를 통한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하는데, 자, 그러면 자율주행이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세계 최고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도시 해서 KCT 해서 2017년 8월 30일 날 착공식을 한 건데 벌써 2018년 12월에 준공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 도시라는 거죠. 네. 자, 이 미국 자동차는 학회는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달 수준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로 나눴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레벨 0은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일반 차량입니다.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 이게 레벨 0이고요. 자동차 브레이크, 자동차 속도 조절 등 운전 보조 기능을 하는 것, 레벨 1입니다. 이거는 뭐 기존 차량에도 있죠. 뭐 걸어 놓으면 100km로 쭉 가는 그런 정도, 이게 레벨 1입니다. 자, 레벨 2가 뭐냐면은 부분 자율주행, 운전자의 상시 감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나오는 차입니다. 부분 자율주행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반드시 감독해야 돼요. 자거나 잠을 자거나 졸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자동차가 알아서 뭐 갈 수 있는, 그런데 운전자가 눈 뜨고 감시해야 되는 그 정도가 레벨 2고요. 자, 레벨 3가 올해 한국에서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7월부터 입법화돼 가지고서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레벨 3까지 판매하겠다고 신문에 나왔죠. 그래서 레벨 3가 어떤 정도냐면 조건부 자율주행, 돌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하되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에서는 자율주행. 자, 쉽게 말씀드리면 경부속도로 판교에서요, 딱 타서 그냥 잠을 자도 됩니다. 네, 자율주행. 그리고 부산에 딱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 알아서 운전할 수 있는 단계가 레벨 3입니다. 그런데 어떤 돌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하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자, 레벨 4는요, 고도 자율주행,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 사람이 아예 타지도 않고서도 움직이는 무인주행차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KCT에서요, KCT에서 시행하는 게 이겁니다. 완전 자율주행, 사람이 타지 않고서도 움직이는 무인주행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행 시험장에서요.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KCT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의 이 주행 시험장이 KCT인데 미국에는 이게 MCT라고 합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MCT가 한 3만 5천 평 정도요. 한 4만 평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11만 평입니다. 미국의 3배 정도 크기인데, 자, 어떻게 운영되는지 볼게요. KCT의 도심부에 보면 건물면, 신호교차로, 버스 전용차로 등으로 구성된 도심부 환경을 모사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교차로가 있죠. 사거리.
이 신호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인지 아닌지를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이나 보행자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차량이나 보행자가 상충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도심 빌딩으로 차가 들어갔을 때 통신 음영으로 인한 어떤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버스나 택시 정류장이 있는데 버스, 택시 정차 출발 시에 차량 간 보행자와의 상충 발생 상황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고요. 그리고 버스 여기 전용 차로가 있죠. 버스 전용 차로 인지 및 버스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곳. 이게 KCT의 도심부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KCT 커뮤니티부인데요. 자율 주차 시설입니다.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주차도 해야 되는데 차량이 무인 차량이 알아서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서쿨존이나 자동차 보행자 도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노견 주차들 있죠. 이 노견 주차에서 직각이나 평행이나 사선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이 자율 주차도 또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을 모사하는 곳이 커뮤니티 부입니다. 자, 그리고요. KCT 자동차 전용도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도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자동차 이런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 보면 소음 방지벽이나 중앙 분리대가 있죠. 이럴 때 중앙 분리대로 인한 통신 음영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톨게이트, 여기 톨게이트가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럴 때 톨게이트를 인지할 수 있는지, 통과를 어떻게 하는지, 차량 간 상충 발생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여기도 보면 큰 도로와 작은 도로가 만나죠. 이럴 때 차량과 만나는 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속 차로나 아니면 가감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겠죠. 뭐 도심을 벗어난 시외, 교외 쪽으로 나갔을 때 통신 인프라가 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지하라든지 아니면 뭐 터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을 때 GPS가 블록이 일어나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회차로에서 회차로를 인지하고 통행이 누가 우선순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한 가로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가로수길에서는 카메라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로수로 인한 뭐 전방 시안성이 저하되고 통신 음향 발생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종합적인 모든 부분들이 이런 KCT 안에서 자율주행 시험장 안에서 5G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KCT란 겁니다. 이런 KCT.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뭐 여기에 관련된 현대자동차나 현대기아자동차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 LG텔레콤, KT, 5G와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 5G와 관련된 자동차 주행 시험장에서요. 이 시험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곳에 관련된 5G와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주행들 있죠. 그 관련된 업체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아래 이 4차 산업혁명 지원 산업단지입니다. 네, 여기를 좀 더 확대해 볼게요. 네, 여기에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이 있다면 그 아래 바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산업단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산업단지 규모가 112만 평이고요. 여기 보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뭐냐면 자동차 테마파크입니다. 이 자동차에 관련된 역사와 자동차에 관련된 이벤트, 테마로 주제로 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30만 평이나 됩니다. 여기에 30만 평 드론 촬영장까지도 있고요. 드론 비행 성능장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송산역까지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송산 그린시티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큰 지도로 가볼게요. 송산 그린시티 1700만 평에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동척지구의 세솔동에 이미 아파트는 다 들어섰고요. 국제 테마파크는 내년부터 조성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11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말이 11만 명이지 만 명만 돼도 엄청난데 11만 명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요. 이 건설하는데, 그리고 여기 그 첨단 산업단지에 들어올 인원이 한 2만 5천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인원만 해도 거의 4만 명 정도가 이 건설하는 인력으로 직원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인력을 준비할 신도시 요 세솔동 갖고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세솔동에는 8,700세대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는 도심이 없습니다. 현재. 예, 여기에 보면 마두아이시라고 있는데 이 마두아이시에서 빠지면 요 일부 있고요. 이쪽에서 화성 시청 쪽이 조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사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향후 도심이 될 텐데 이 도심 근처에는 이 서쪽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동측과 남측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좀 놓치면 이 토지 투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겠죠. 지금 동탄에 들어가면 토지 투자를 할 곳이 없습니다. 이미 땅값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인프라와 아니면 사용 가능한 땅들이 굉장히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러죠. 산업단지도 생기고 국제 테마파크도 생기고, 이미 동척지구 이 근처는 땅 자체가 없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미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고요.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정역이 또 여기가 생기거든요. 고정역이 생기고 여기는 송산역이 생기고요. 그 아래로 서해안 복선전철이 나고,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는 이런 송산 그린시티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관과하지 마시고 정말로 집중해서 눈여겨보시고 직접 이곳에 와서 한번 파악도 해보시고요. 이곳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의 한 3주 이상을 이곳에 계속 출근하면서 조사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캐면 캘수록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이곳을 집중해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찾아보면 아직까지 싼 그리고 저렴한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쪽에는 다양한 개발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좀 장시간 길어졌네요. 좀 빨리 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송산 그린시티가 주는 이런 매력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갔는데요. 오늘은 자율주행 성능 테스트장, 시험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 테마파크가 30만 평, 시험장이 11만 평, 그리고 그 아래에 첨단 산업단지가 112만 평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가 187만 평 정도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송산 그린시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집중해서 보시면, 투자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곳을 집중해서 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